이어서 추미애 당대표 속죄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7차 최고회의를 속죄하겠습니다. 회의를 속죄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네, 청년이 지난 토요일 추위도 아는 것 없이 평화로운 집회를 이뤄낸 190만의 촛불 국민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한국 사회 또 세계 민주주의 사회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해외 20개 도시에 켜진 촛불과 광장에서 울려 퍼진 행복의 나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영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물론 한국 사회의 적폐를 도려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명예혁명이었습니다. 거대한 민심 앞에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안을 정확하고 실수 없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국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집권당은 구두로만 반성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친일 독재기와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퇴장해야 합니다. 법원이 깜깜이 밀실 교과서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교육계와 역사학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대통령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그 윤리적인 정당성마저 상실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청와대의 압력에 못 이겨 오늘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당장 철회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엉끄리지 말고 김기춘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김종 전 차관에 이어 차은택도 최순실의 소개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을 몰랐다며 자괴감이 들 정도라 하는 거짓말을 넘은 기억 상실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한 통속이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각 구속 수사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궂은 날씨에도 190만 개의 촛불이 전국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세상을 한번 크게 바꿔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등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모든 부정과 반칙을 뿌리뽑고 정의롭고 공정한 새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출발은 정의를 무너뜨린 대통령,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정조사, 특검 후보 추천, 탄핵 소추안 작성이 그 첫 단추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제도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나가겠습니다. 탄핵 일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의 가결이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탄핵 가결에 필요한 준비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완성도 높은 소추안의 준비, 그리고 가결 정족수의 확보,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준비됐다고 판단되면 2일 날이라도 바로 의사 일정을 진행할 것이며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9일 날 상정하고 9일 날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예산안이 꼼꼼하게 잘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리과정 예산의 확보가 이번 예산안의 합의 통과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 오면 여러 세법에 대해서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거듭 이야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애초에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타협안을 열어주고 준비해 오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태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2, 3일 내로, 제가 볼 때는 3일까지 한 이틀 내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최순실에 이어 차은택 등에 대한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제 범죄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다른 어떤 조건도 붙을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국회의 헌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비박은 물론 과거 친박이었던 의원들까지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지만 이른바 골박, 즉 골수 진박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면 전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골박 정치인들은 매일 한두 차례씩 모여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결정된 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수적익들이 잘려나간 이후 골박들의 의견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골박 정치인들이 서울 프라자 호텔 비즈니스룸에 모여 회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골박에게는 정치의 가장 기본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도 없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의리를 핑계로 오직 자기만 살면 된다는 천박한 생존 본증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박은 오직 패족을 모면하기 위한 모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박의 사활이 걸린 목표는 바로 탄핵안 부결입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앞으로 며칠간 조폭 집단에서나 나올 법한 협박과 회유, 정치 공작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배신한 골박이 국민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새누리당에서도 양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제 살 길 찾기에 눈이 먼 골박과 함께 침몰하는 길보다는 국민적 요구이자 헌법적 의무인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두 사람의 강력한 사의 표명 의지를 청와대가 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김현웅 장관에게 최순실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고 김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김현웅 장관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 읽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 민심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핵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 탄핵안 가결은 필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는 대통령과 최순실 개인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각과 정보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새누리당이 가담하거나 최소한 묵인 동조 옹호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대통령의 독주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동조한 새누리당의 책임 역시 무겁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권은 현 사태에 대한 질서 있는 수습과 함께 대통령 탄핵 이후 어떻게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없이 대통령에 대한 퇴진 민심을 정권을 잡을 기회 혹은 권력을 연장할 기회로 인식하고 정치적인 프레임 짜기에만 골몰한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곧 시작됩니다마는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와 뇌물죄 적용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남은 기간 검찰에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진지하게 수사 필요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에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 수사가 필요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75일 만에 황제의 수사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현재까지 수사 자체에 진전이 없습니다. 도대체 수사가 왜 지체되는지에 대한 어떤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특검에서는 15개 특검 수사 항목 중에서 9개 정도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직접 내지 간접적 수사 대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에서 이러한 진상이 다 밝혀질 것임을 분명히 밝혀집니다. 결국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엄정함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김기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검찰의 적정한 수사에 대한 판단의 지렛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기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200만 개의 촛불이 광화문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 안에는 분노와 절망과 허탈함 그리고 부끄러움 등의 복잡한 감정이 녹아 있었으나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거대한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절망을 절제하면서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은 대한민국 시민민주주의의 성숙함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의 진전을 보여준 집회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은 주권자이나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주인이기에 주권자이기에 더욱 철저히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촛불로서 외침으로써 정당과 국회에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해 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스스로의 퇴진과 탄핵임을 명백히 밝혀왔습니다. 이제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맡긴 과제입니다. 그것은 여당에 준 것도 3당, 4당에 준 것도 아닌 여소야대 국회의 제1야당인 우리 민주당에 던져진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200만 개의 촛불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든 또한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그 결과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만 개의 촛불을 앞에 두고도 탄핵을 정적수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촛불에 대한 모독이요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의 이 준엄한 명령 앞에 거역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직접적인 공범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촛불 정국에 개헌의 불을 지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30년 전 87년 항쟁의 결과물인 현행헌법이 나이에 맞지 않는 옷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은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탄핵을 외치는 것이지 헌법의 탄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헌법의 유린과 권한의 사적 남용, 방탕에서 온 것이지 헌법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자칫 탄핵 정국이 개헌 논의로 인해 희석될 것을 염려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지금 광장에서 국민혁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적 소명을 저버리고 다분히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입니다. 개헌을 탄핵 정국에 묻어 논의하려는 개헌이 1+1은 아닌 것입니다. 개헌은 탄핵 정국 이후 광장에서 형성된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구체제를 혁파하고 주권자인 국민 중심의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는 보이지 않는 길을 국민들이 촛불로 밝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들이 촛불로 밝혀놓은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